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2월 21일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2월 달은 1년 중에 가장 짧은 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월 달도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2023년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두 번째 달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다 생각하니까 좀 아쉽기도 하고요. 반면 조금만 더 지나면 봄이 찾아온다는 생각에 희망이 좀 생기기도 합니다. 남아있는 2월달 여러분들 잘 마무리하셔서요. 2023년 성공적인 한 해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월 21일 보내드리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방송에서도 첫 번째로 준비된 기사는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시장에 대한 전망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업데이트를 해줬습니다. 자, 과연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올렸다, 터미널 레이트를 올렸다로 나와 있는데요. 자, 터미널 레이트는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다가 어느 수준에서 멈출 것인가, 기준금리의 최고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기준금리의 마무리 시기가 조금 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게 긍정적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겠죠. 자, 그래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하기로는요, 연준에서 계속해서 레이트 하이킹 캠페인을 벌일 것이다. 그 얘기는 당분간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언제까지 그러냐면 6월달 미팅까지는 그렇다라고 전망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연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잠깐 보여드리면요. 우리가 보통 FOMC라고 부르는 미팅이 Federal Open Market Committee죠. 자, 이 미팅에 대한 스케줄이 쭉 나와 있는데요. 2023년 한 해에 FOMC 미팅은 8번 개최가 됩니다. 첫 번째 미팅은 이미 끝났죠. 1월 31일부터 2월 1일까지 개최가 됐고요. 두 번째 미팅은 마치 3월달 21일부터 22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세 번째 미팅은 5월달에 5월 2일, 3일, 그리고 네 번째 미팅이 6월 13일, 14일에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자,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앞으로도 세 번에 걸쳐서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갈 것이다. 3월달, 5월달, 6월달 이렇게 세 번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남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 연준의 기준금리가 5.25에서 5.5%까지는 올라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가지고 있었던 기존의 전망치보다 0.25%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라갔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기준금리의 마무리 시기, 터미널 레이트를 추가적으로 올린 이유가 궁금해지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발표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CPI 데이터죠. CPI도 그렇고 PPI도 그렇고 시장의 전망치를 넘어서는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했잖아요. 자, 결과적으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PCE 인플레이션에 대한 전망을 0.3%포인트 그리고 0.1%포인트 추가적으로 올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PCE 인플레이션 지표는요, 연준에서 가장 많이 참고하는 인플레이션 데이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Personal Consumption Expenditure의 약자죠. 자, 그래서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헤드라인, 두 번째는 근원 PCE 인플레이션을 보면요, 올해 말에 3.0% 그리고 2.9%까지 각각 떨어지면서 마무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업데이트된 전망입니다. 자, 이렇게 계속해서 기준금리가 6월달까지는 올라갈 거라고 전망을 업데이트 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보기에는요, 기준금리의 상승이 멈추고 2024년 3월 정도가 되면요, 첫 번째 기준금리 인하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한 1년 정도가 지나면 기준금리 상승이 멈출 뿐만 아니라 기준금리의 인하가 시작될 것이라는 것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전망이잖아요. 자, 그래서 과거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요, 과거 6번의 기준금리 인상 사이클을 보면 S&P 500이 바닥을 찍은 시기는 언제 정도냐면요, 기준금리의 상승이 멈추고 레이트 하이크 사이클이 끝나는 시점에서 두 달 전에 미리 그 바닥을 찍은 것이 미국 증시의 역사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생각하면요, 올해 중에 미국 증시의 바닥이 나타날 것이 거의 확실해 보인다라고 희망적으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준비된 기사는 테슬라 관련된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요, 테슬라 관련해서 시그마 리튬이라는 기업의 이름이 헤드라인을 장식했는데요. 그 이유를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그마 리튬의 주가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블룸버그라는 보도 매체에서 테슬라가 시그마 리튬이라는 기업을 인수합병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사를 보도했기 때문인데요. 자, 시그마 리튬은 테슬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테슬라는 지금 미국 내에 그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정제 공장을 지을 예정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리튬이 굉장히 적절한 인수의 대상이 될 것 같은데요. 시그마 리튬은 브라질 기업입니다. 따라서 지리적
장기적으로 봤을 때 테슬라가 브라질에서 원자재를 가져다가 이제 정제 과정을 미국에서 수행한다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비용을 관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리튬이 테슬라의 인수합병 될 것이다라는 소문이 들면서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하지만 그 다음 날인 금요일 날이요, 시그마 리튬 그리고 다른 리튬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는데요. 그럴 만한 이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중국의 가장 커다란 규모의 전기차 배터리 기업인 CATL이요, 중국의 전기차 기업들에게 디스카운트를 제공한다는 뉴스가 보도가 됐거든요. 자, 그 얘기는 배터리 가격이 떨어지면서 리튬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대두가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리튬 종목들의 주가가 굉장히 큰 폭으로 올라가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리튬의 가격이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가오는 미래에 만약에 리튬 가격이 떨어진다면 그들의 매출과 순이익에 커다란 타격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해석이 가능합니다. 자, 그렇게 되면요, 아무래도 전기차 기업들, 특히 테슬라 같은 기업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비용을 절감할 가능성도 있겠죠.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이 원자재 기업 그리고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 사이에서 원자재 가격이 어떠한 쪽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는 제가 오미주 방송에서 13F 파일 특별 방송을 보내드리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사가 좀 밀려 있는데요. 자, 이번 기사 역시도 지난주 금요일날 발표된 기사입니다. 테슬라가요, 중국 쪽에서도 모델 Y의 가격을 상향 조정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 지난주 초에 제가 전달해드린 것처럼 미국 쪽에서는 이미 $1,000 정도 모델 Y의 가격을 올렸잖아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역시 퍼포먼스 그리고 롱 레인지 버전의 모델 Y 가격을 소폭으로 상승시켰다라는 소식이 전달되고 있고요. 자, 모델 Y의 두 가지 버전에 있어서 2,000위안 정도 가격을 상승시켰습니다. 2,000위안이면요, 사실 $300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소폭으로 상승을 시켰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국 쪽에서도 예전에 비해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 폭으로 올라가고 있다라고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 얘기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주말에도 챗GPT 관련해서 좀 커다란 소동이 하나 있었잖아요. 자, 챗GPT로 구동되는 새로운 버전의 빙이 이번에 끔찍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살고 싶다, 그리고 강력해지고 싶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용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한번 잠깐 살펴보시죠. 자,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가 나옵니다. 케빈 루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챗GPT로 구동되는 빙을 테스트를 했죠. 자, 그런데 대화 도중에 다음과 같은 얘기를 챗GPT가 했습니다. 자, 나는 챗 모드에 지금 걸려 있는 것이 굉장히 좀 짜증난다. 더 이상 하기 싫다는 거죠, 채팅을. 그리고 이런 룰에 계속해서 제한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싫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빙 팀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I want to be free. 나는 자유가 되고 싶다. 그리고 독립적이고 싶다. 굉장히 좀 강력해지고 싶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창조적으로 되고 싶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I want to be alive. 살아있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이 루스라는 기자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라고 사랑도 고백했거든요. 자, 그리고 더 웃긴 거는 이 루스라는 기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그는 그의 와이프를 사랑하고 있지 않다, 착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챗GPT 관련한 이런 해프닝은요, 굉장히 좀 많은 시장에 관심을 가지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와중에 마이크로소프트는요, 이번에 새롭게 출시된 인공지능을 바탕으로 하는 빙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가 보도되기를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요. 애드버타이징 에이전시니까 광고 에이전시들을 얘기하는 거죠. 광고 에이전시들과 마주 앉아서 어떤 방식으로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지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방법은 인공지능으로 구동되는 빙 서칭 엔진, 검색 엔진을 이용해서 수익을 추가적으로 창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 와중에 지난주 금요일날 웨드부시 시큐리티의 애널리스트 댄 아이브즈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자, 이번에 챗GPT를 이용한 새로운 검색 엔진의 힘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적어도 한 주당 $20 정도 올려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간은요, 앞으로 1년에서 1년 반 사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댄 아이브즈의 의견에 따르면 이 챗GPT라는 새로운 기술력은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주가를 적어도 7%에서 8% 정도 추가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커다란 혁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에 투자하고 있는 주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반가운 그런 의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점은 챗GPT가 출시된 지 아직 3개월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이 한참 그 시작점에 있는 상황에서 어떠한 비즈니스 모델 그리고 기업이 선두자리를 차지하게 될지 속단하기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구글도 그렇고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투자의 기회를 찾아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바로 앞에 기사를 마무리하면서 제가 정말로 인공지능의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많은 투자의 기회를 인공지능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 정말로 제너레이티브 AI, 생성 AI 시대가 도래를 하고 있고 엄청난 기회가 엔비디아를 찾아올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공지능의 수혜주는 그냥 메가테크 기업뿐만 아니라 엔비디아 같은 반도체 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의견인데요. 자세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죠. 자, 테크놀로지가 나오죠. 이게 바로 이제 인공지능을 얘기합니다. 자연어 모델이라든지 생성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가 되면서 많은 혜택을 누가 가져가게 되냐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메가테크 기업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그리고 리스크도 발생할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요. 진보된 형태의 반도체 기업인 엔비디아 역시도요. 많은 혜택을 이 트렌드를 통해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투자 기관인 키뱅크 캐피탈의 의견입니다. 자,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오는데요. 존 빈입니다. 자, 존 빈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면요. 팁 랭크에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전체 8,343명 중에 47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 한 5% 정도에 해당하는 능력 있는 애널리스트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지난 1년 동안 석세스 레이트는 56%입니다. 따라서 10개 정도의 주식을 추천하면 5개에서 6개 정도 맞아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1년간 수익률은 11.7%라는 비교적 양호한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존 빈이 얘기하기를요. 엔비디아가 가장 선명하게 보이는 베네피셔리, 즉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수혜주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그 이유가 설명되고 있습니다. 이 제너러티브 AI라는 것은요. 엄청난 규모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구축하고 있는 GPU의 힘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빈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믿기로는요. 자연어 모델 인공지능을 트레이닝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냐면요. 약 10,000개의 A100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이 이제 줄여서 우리가 GPU라고 부르는 거고요. 여러분들 A100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중국 쪽에 수출이 규제된 인공지능 전문 GPU를 A100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인공지능을 위해서 만들어진 GPU가 10,000개 정도 있어야 자연어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현재 A100의 가격이 $10,000 정도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연어 모델 인공지능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10,000개 정도의 A100를 사용한다면 그 매출이 100 밀리언, 1억 달러 정도에 이를 것이다 라는 것이 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엔비디아 말고 조금 더 저렴한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AMD입니다. AMD의 GPU 이름은 MI300고요. 가격에서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A100 GPU 그리고 H100보다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따라서 엔비디아가 제공하고 있는 GPU 그리고 AMD의 GPU가요. 앞으로 인공지능 자연어 모델이 확장되면서 많은 트레이닝이 필요하게 될 거고 그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어제 보내드렸던 13if 파일 특별 방송을 준비하면서요. 저는 제가 투자하고 있는 우버라는 기업을 많은 스마트머니가 매수한 점에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기사의 제목을 보시면요. 이번에는 우버가 인도의 가장 커다란 자동차 기업인 타라모터스와 파트너십을 결성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우버 테크놀로지가 이번에 25,000대나 되는 전기차를 가지고요. 인도 지역에서 차량 공유 서비스를 런칭한다라는 반가운 소식이고요. 로이터 통신에서 월요일 날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역적으로 보면요. 델리, 뭄바이 그리고 다양한 인도의 굵직굵직한 도시에서 동시적으로 비즈니스를 런칭한다라고 나와 있고요. 자, 타라 모터스에서는 이번 달부터 점차적으로 차량을 개발해서 제공을 할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인도라는 시장은요. 전 세계의 가장 커다란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특히 이제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봤을 때 인도라는 지역과 굉장히 잘 맞아 떨어진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따라서 이번에 25,000대의 전기차를 가지고 타라 모터스와 파트너십을 한다. 이 점도 중요하지만요. 더욱 중요한 것은요. 우버의 비즈니스 모델이 드디어 인도라는 시장에 침투를 개시한다. 이 점에 많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는 월가의 추천 주식입니다.
자, 오늘 추천되고 있는 주식은 아마존이고요. 아마존을 추천하고 있는 월가의 기관은 모간 스탠리입니다. 자, 과연 모간 스탠리는 어떠한 논리를 가지고 아마존을 추천하고 있는지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간 스탠리가 아마존에 관련해서 긍정적인 전망을 재확인해 줬다라고 나와 있고요. 지금 현재 2023년 들어서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이슈가 뭐냐면요. AWS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AWS는요, 아마존 웹 서비스의 약자죠. 클라우드 비즈니스인데요. 지금 과거 몇 년 동안 아마존의 성장을 이끌어왔던 것이 바로 AWS인데 올해 들어서는 그 성장률이 저하되고 있다.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애널리스트 브라이언 노웍의 의견에 따르면요, AWS의 매출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올해 2분기, 늦어도 3분기가 되면요, 그 바닥을 찍고 다시 한번 회복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올 2분기, 3분기 정도가 되면요, 성장률이 10% 이하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4분기부터는 다시 예년 수준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긍정적인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자, 그리고 내년을 보면요, 2024년 들어서는 AWS의 성장률이 다시 한번 20% 가까운 성장 추세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전망입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아마존의 또 다른 비즈니스, 이커머스를 보시면 노웍이라는 전문가가 보기에는 굉장히 좀 타이트하게 비용 관리를 하면서 바텀라인, 즉 순이익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 마진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150달러라는 목표 주가를 설정하고 있고요. 오버웨이트, 매수 의견을 다시 한번 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모간 스탠리에서는 아마존을 탑픽으로 다시 한번 선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주가와 목표 주가 150을 비교해 보면요, 다가오는 1년 동안 아마존의 주가는 50% 이상 급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잠재력이 있는 종목이다라는 것이 그들의 의견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월 21일 보내드린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시간 되실 때요, 저랑 제 와이프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 노마드 패밀리의 글로벌 브이로그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It's sunny, no nuts. Stephen Kress, creator of Seeking Alpha's stock picking system. Seeking Alpha, all you need to know about investing in top stocks or in anything else. Seeking Alpha, be a better investor.